저도 학부모로서 이제 유치원을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했고, 저는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갈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은 5살이고 3살이고 굉장히 어리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갔을 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좋은 유치원이다. 그럼 줄을 쫙 쓸 만큼 굉장히 교육관이 투철한 학부모들이고, 또 학부모들 자체도 워낙 정보를 많이 듣기 때문에 거의 뭐 그 교육의 수준이 뭐 저희 전문가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학부모들이 여러 유치원을 방문해서 여러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유치원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선은 제가 어, 스크린을 조금 쉐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왜 IB 교육이 중요한지, 이제는 요번에 그 시험 발표도 났지만 이제 이과 수학도 없어지죠, 거의. 이제는 문과 수학 체제, 그러니까 거의 서술형으로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대구에서부터 지금 유치원, 유아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 이유 딱 하나는 이제 모든 교육이 선진국, 후진국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세계화될 수 있을까? 요즘은 솔직히 뭐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좋은 대학도요 온라인으로 다 졸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의 엄마들은 저도 국제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고 싶어 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오히려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 아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뭐 하고 싶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 싶은지. 하지만 유치원, 유아원의 학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감이죠. 내가 여길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도 학부모로서 두 아이를 가진 학부모로서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네, 저는 IB에서 14년 동안 근무를 했고, 뭐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인도, 뉴질랜드 IB 교육가들을 교육하는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각 IB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죠. 그 선생님들을 IB 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니어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제가 17개교를 컨설팅하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시아 본부에 있는 모든 국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정말 진달래반, 뭐 무궁화반의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언급을 하겠지만 가장 유치원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은 왜 우리 유치원에 와야 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왜 지금 국제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더십과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잠깐 한 30초 시간을 드려볼게요. 우리 국제 교육이 왜 우리 유치원에 필요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A 유치원, B 유치원, C 유치원 다 똑같이 뭐 오픈 마인드다. 정말 국제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만인 거하고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거하고 6개월만 지나도 벌써 다른 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 유치원은, 우리 어린이집은 이러한 교육과정, 새로운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자, IB 교육은 이제 처음에서 제가 조금 시간을 짧게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 제가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면서 1시간 반을 딱 채운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상황, 우리 유치원의 환경, 우리 유아원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이거 왜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듯이 내가 실제로 그것을 느껴보고 경험해봐야지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지금 국제교육의 우리의 역할, 우리는 학습의 리더입니다. 자, 유치원 원장 선생님, 우리 유아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그 원에서 교장 선생님이시죠. 교장 선생님은 학습 리더입니다. 학습 리더라는 것은 국제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자, A부터 G, A, B, C, D, E, F, G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였다면 지금은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폭이 넓게 교사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교사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린 리더로서 조금 더 넓고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깊은 생각을 가졌을 때 학부모와 대화했을 때는 학부모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은 이미 자기 아이들이 3살, 5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입시 전형, 연고대 입시 전형 보고 있는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정말 우리의 철학, 우리의 리더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건 저희 유치원 광경이에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인데 자,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책상에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차력을 가지고 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소꿉장을 가지고 놀고 있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거죠. 얘들이 뭐 배우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국제교육에서는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 우리나라는 누리 교육과정이죠. 누리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면을 만들어요. 자, 물냉면. 똑같은 물냉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어떤 분은 고추장도 넣고 어떤 분은 식초도 더 넣고 우리가 가미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르잖아요. 바로 국제교육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리 과정이 하나의 냉면이라면 거기에 우리 유치원의 특색, 아이들의 특색을 다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식초, 고추장, 여러 다대기 이런 것들이 다 국제교육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요소들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은 물냉면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먹었다면 이제는 저 아이는 식초를 조금 더 넣고 저 아이는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물론 뭐 아이들이 고추장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으로써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엄마가 주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었다면 자, 우리 아이들이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요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왜 그걸 잘 먹을까요? 왜 엄마들이 주는 김밥도 잘 먹지만 아이들이 직접 싸면 보기엔 형편없어도 왜 아이들이 잘 먹을까요? 자기가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국제교육의 가장 큰 힘입니다. 똑같이 김밥 재료는 이때, 냉면 재료는 이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넣어줄까? 그럼으로써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만약 유치원에서 그냥 주는 김밥 먹었으면은 말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 오늘 내가 김밥에다가 싫어하는 시금치 빼고 소세지 많이 넣었어. 진짜 맛있었어. 이런 얘기가 학습으로 변환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이비 유치원 다니고 국제교육을 받았을 때, 이 애들 좀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학습, 한글 떼어야 되는데, 저도 정말 저희 어머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그 베이직한, 굉장히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자라온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합쳐졌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입시 변화가 변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케이터 잠깐 보이시죠? 제가 이 사진을 조금 줄이고 또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우리 교사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다 커뮤니케이터, 소통하는 사람,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 이런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 해리포터를 쓴 조한 롤링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막 희한한 그림을 그린 달리, 화가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들 다 틀립니다. 이제는 교사도 러너, 학생이에요. 교사도 자신들이 배움을 계속 익혀 나갈 때 보람을 느낍니다. 교사들에게 누리교육 과정을 딱 던져주고 이거 가르쳐야 돼 이거 하고 김 선생님, 선생님이 좋아하는 약간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 누구예요? 뭐 소통하는 사람의 모델이 누군가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모델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을 우리 교사들도 똑같이 경험해서 느끼는 행복감, 그것을 느껴야만 이 국제교육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교사들 처음 만날 때 저는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 가까워요? 도전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균형감 있는 사람에 가까워요? 아니면 소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자신을 생각해보는 느낌을 그 생각 과정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 교육 과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정말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하고 재미있게 변화하는 것은 바로 교육하는 사람들의 그런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요, 어려운 말로 막 썰풀면은 그것을 누가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정말 좋은 교육 과정을 쉽게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 교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우리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원장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요? 소통을 잘하는 것이 선생님의 큰 장점인가요? 아니면은 균형감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맞아. 네 생각도 맞아. 이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예전에 교과서를 배울 때 세종대왕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맞아, 맞아, 훌륭해. 근데 왜 훌륭한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왜 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지, 왜 Y라는 것을 정말 잊어버린 채 그냥 외워왔죠. 세종대왕, 한글 뭐 이렇게 외워왔어요. 물론 그분의 큰 업적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훌륭하며 나는 그 사람의 어떠한 점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그런 경험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교과서 배고선 외웠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자랐고요. 하지만 우리 교육 과정이 점점 그게 한계라는 걸 느꼈죠. 그게 왜 느꼈는지 아세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애들 수학이요? 우리나라 애들 라이팅, 글쓰기요?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솔직히 하버드 대학, 뭐 조지 워싱턴 대학, 옥스퍼드 들어간 학생들 많나요? 많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만큼 재량이 뛰어난데 왜 그 학교 못 들어갈까요? 나한테 빗대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면접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보내주는 학원, 아빠가 해주는 문제집, 이것만 풀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우리 교육청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비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물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변화예요. 조용했던 아이가 행복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 배움을 통해서 공부를 아주 싫어했던 아이, 엄마 나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 외워야 돼. 왜 공부해야 돼? 이랬던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디자인하는 정말 작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유치원, 유아원 학생들입니다. 많은 교육자들은 얘기해요. 유치원 3세부터 7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마 많은 도서를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자존감이 성립이 되고 다른 사람과 처음 소통하며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사회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국제교육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국제교육이다, 국제교육이다. 말은 좋죠.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학부모들한테 의아해 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통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됐을 때 대학 가나요? 아, 내가 보기에는 영재학교 가가지고 딱 정말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국제학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지만 저는 지금 모든 세계의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코치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도요, 세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1번, 모든 러닝, 모든 배움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고요. 2번, 이제 모든 데이터 학교 교육 과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픈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의 블로그, 많은 사람들의 유튜브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교육 과정,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할 시기가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죠. 그 10년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뭐 철학자와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조금 추후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든 국제교육은요, 그들만의 사명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유명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유명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그 화장품 회사에서도 자기들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은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연 제품을 쓰고 화학 재료를 쓰지 않으며 여러분의 피부를 정말 젊게 해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제품을 구입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회사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그럼 나도 이 회사의 사명을 따라서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사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교훈, 가훈 이런 말이지만 이 우리 유치원과 유아원에서의 사명도 굉장히 큰 미래를 이끌어갈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자신들의 사명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 교사들은 한 세 단어, 만약 할 수 있으면 한 문장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육원의 교장으로서 한번 국제교육의 사명을 읽어볼게요. 우리 학교 교육의 철학과 사명,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두고 글로벌 인재,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고 싶다. 거기에 아이들이 조금 자신의 태도, 자신의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 자신이 원하는 탐구를 기본으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다. 여러 교사들은 의문점을 가져요. 처음 국제교육을 하는 유아원 교사들은요. 아,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자신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 경험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제일 많이 가르쳐 봤지만요. 솔직히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이 가장 정말 큰 꿈과 얼마나 교육을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귀엽고 착실하고 정말 기특하게 잘 따라온 아이들이 그 유아원 아이 3세부터 7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와 그 교육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때 커리큘럼 많이 만든 거예요. 이때가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디자인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이룬다. 학생들이 자신이 설계한 목표를 딱 이룸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연습이 평생 반복이 되는 거죠.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학교 가서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 루틴대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교육이 각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패자가 없다는 거죠. 수포자, 수학 포기자, 영포자, 영어 포기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국제교육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요. 교사들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해야 될 시간에 아까 얘기한 냉면에 고추장 넣고 식초 넣는 거 있죠? 그 요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국제교육이에요. 어떻게 이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선생님, 제가 9시부터 4시까지 얘들 데리고 있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데, 걷다 대고선 뭐, 고추장 넣어라, 식초 넣어라, 제가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국제교육일 각광을 받는 이유.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구에서 3개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후보학교, 관심학교까지 보면은 375개거든요. 어떻게 이 빠른 시일 내에 3개였던 학교가 아이비 국제교육 한다고 300 몇 개가 되고 지금 관심의 학교만 신청만 학교 다 합하면은 600개가 넘어요. 전국에 토탈 해서. 그 학교가 이제 3, 4년 이내에 인증을 받을 텐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100% 아이비를 좋아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거기에 속했던 학생들의 학부모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한국 누리교육과정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누리교육과정이 오든 미국의 교육과정이 오든 호주의 교육과정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정한 딱 학습 목표만 있으면은 내 루틴대로 하는 거가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역사책을 갖다 대도 국어책을 갖다 내도 이 아이는 자신의 학습 루틴,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선생님들께 한 교과서 6개 딱 갖다 주고 자, 우리 1년 뒤에 시험 봅니다. 자신 있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국제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달하는 나의 루틴을 이미 섭렵했거든요. 그것의 중심은요, 학습자 중심, 에이전시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글로 다 번역을 할까? 아니면 조금 제가 실제로 교육자들한테 쓰는 원서를 좀 가지고 올까? 자, 우리는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실제로 영어도 수업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영어가 학부모들과 소통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제 영어는 영어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생활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중고등학교 때 가면은요,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게 속담 있죠, 속담. 속담을 자기 글에다가 잘 인용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드물어요. 뭐 낱말은 누가 두고 반말은 새가 든다, 뭐 이런 속담이잖아요. 그런 속담들을 이 아이들은 외워왔고 공부는 했는데 이것을 내 장문에다가 쓰는 것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내 환경에 그걸 적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요, 지금 3세에서 7세까지 이 시간에 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자전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자전거 한 대, 우리 자전거 다 하시죠? 이제는 우리 가족, 학생,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자신, 리더, 학교, 교원의 교장, 같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해야 하지만 첫 번째, 가족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배울 때 페달이에요. 앞으로 잘 가. 조금 더 속력을 늦춰야지. 같이 가보자. 학생들은요. 자기들이 그걸 핸들바 조정해요. 엄마 나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에 가면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 이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핸들바는 우리 아이들이 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들 자전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고요. 핸들은 학생들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이 페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이 자전거의 프레임 역할을 할 거예요. 보다 튼튼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멋지게. 하지만 이 프레임은요, 배움에 있어서 그렇게 큰 리더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핸들이고 뭐 페달이고 다 교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페달을 밟는 건 누구예요?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리더는 뭔지 아세요? 바퀴예요. 이 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원장님들, 자전거 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람 빠졌나 안 빠졌나? 그리고 이게 휘어진 데 없나? 바퀴가 바람 빠지면 큰일 나죠. 바로 세워야 되죠. 바퀴는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우리 남자 원장 선생님들 자동차 타면 뭐 하세요? 바퀴 튜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리지널 바퀴 있어도 왜 바꾸세요? 한국 타이어 가서. 보다 성능이 좋고 잘 나가고 또 겨울엔 어떻게 해요? 그 윈터 그 겨울 타이어로 바꾸잖아요. 왜 바꾸세요?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역할이 바로 에이전시, 국제교육에서 얘기하는 학사 주도성, 주도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왔을 때 국제교육에서의 리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성찰하여 주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학부모한테 ABC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제가 초대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원장 선생님,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ABC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원장님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래요? 그냥 단순하게 아 얘네들 흙 파가지고 거기서 뭐 지렁이 나오면 그거 관찰하고 뭐 새싹 나오면 관찰하고요. 자연 친화적인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하고 있죠. 혹시 여기에 그치시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새싹이란 주제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 우리 이번에 주제가 새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가지고요. 새싹을 보고선 그게 왜 새싹인지, 얼마나 자랐는지, 새싹은 어떻게 다 자랐을 때하고 다른지, 그리고 토양은 어떻게 변화해야지 새싹이 잘 자라는지, 여기에 그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육과정의 한계라고 하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 학부모들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머리가 안 자라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학원을 좀 다녀볼까? 뭐 개념 수학, 뭐 저기 하니까 뭐 글쓰기, 뭐 무슨 통합을 통해 서 잘한다는데 이 내가 이렇게 자란 이 환경으로 이렇게 자라서 내가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 찾는 거죠, 부속품을. 우리는 국제교육에서 이 단순한 아이들의 행동이 어떠한 근거로 무엇을 다르게 작용하며 그 결과가 어떤지 체계적인 요소들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요소들을 교사한테 딱 주면은요, 절대 못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engaging. 자, 적용하고요. 유도리 있게 약간 유수한 그런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도 만드셔야 되고요. 애들은 분명히 즐거워야 합니다. 거기에 혼자 하지 않고 애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자,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성찰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표 중요하죠. 놀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시간표, 타임라인 중요하죠. 거기에 자 기록해 주세요. 어디다가요? 컴퓨터에다가요. 나중에 학부모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 A반 진달래 뭐뭐 사야 됩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해서 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따라올까요? 금방?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요. 국제교육에서는 세 가지로 추려서 교사들이 자신의 힘으로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니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물론 하루에 한 10분 분명히 다른 루틴은 존재해요.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궁금증,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 친구 문제가 가장 불편한지 아니면은 뭐 유치원이 너무 넓어가지고 길을 못 찾는지 밥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러한 짤막한 알아보기 과정 그것이 한 일주일에 10분이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들이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제교육가들이 도와주는 거는요. 그 교사들이 자신도 행복할 수 있게 아이들의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거죠. 물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요즘은 뭐 수시로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이 또 학부모의 니즈에 이렇게 딱 부합하며 그것이 바로 배움으로 간다는 거. 그 루틴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유치원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업 과정에 이 세 가지 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선택하고 그것에다 선택하며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흙 파고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땅 파고 있고 옆에서 뛰어다니고 하지만 이 느낀 점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생각하는 새싹, 내가 왜 땅을 파고 있는지. 물론 이것은 영어고 정말 못 쓴 영어예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거보다 잘 쓰는 아이들도 있을걸요. 지금 국제학교 뭐 유치원 수준이 바로 이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고 잘 쓰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성과물을 모아서 우리 나중에 전시를 하게 돼요. 이 전시를 할 때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웃죠. 학부모도 웃어요. 아, 이거 뭐 쓴 거야? I like 이거 알겠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이 지나면은요. 이 아이가 이게 왜 잘못됐고 자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굉장히 큰 흥분을 느끼죠. 어머, 얘가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광대한 뜻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냥 땅만 파는 줄 알았더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성찰을 했네. 성찰이라는 리플렉션이라는 건요. 성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성찰이 없으면은 모든 교육과정, 모든 국제적인 마인드,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이 액티비티, 뭐 땅을 파든 물을 주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 증거는 1, 2, 3, 4,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5단계는 제가 막 아주 상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큰 틀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며 같이 성찰한다. 선택하고 행동하고 성찰한다. 이 세 개의 틀 안에 굉장히 많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가 모아졌을 때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큰 틀을 인지하게 돼요. 자, 유치원이 딱 하원을 했을 때 애들이한테 엄마들이 물어봐요. 아, 뭐 배웠어, 오늘?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답변을 할까요? 아마 답변 안 할걸요? 그럼 엄마들은 그러죠. 아, 우리 애가 과묵해서요. 우리 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애들만의 세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애들이 과묵하거나, 뭐 얘기 안 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학습을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바비 인형, 내가 원하는 강아지 사진, 그거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다면은 얘는 본물 터져요, 집에 가서. 왜냐하면은 자기의 언어를 제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엄마 아빠거든요, 할머니.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까먹어서예요. 그 원인을 우리는 분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각화 자료를 씁니다. 한번 오른쪽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9월 달에 민속놀이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본보기로 윷놀이 하는 걸 막 보여줬어요. 아이들한테 윷놀이도 시켜요. 자, 던져보자. 막 뭐 나왔다. 와, 좋아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이제까지 하셨나요? 윷놀이 하고 나서 자, 치우자. 클린업. 그리고 혹시 끝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 수업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 얘들아, 윷놀이가 어떤 것처럼 보였어? 그 물론 조용한 아이도 있지만 또 시끄러운 아이들은 얘기하겠죠. 제기차기랑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느끼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했는지 선생님 이거 오락 게임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닌텐도에도 이런 거 있어요. 닌텐도에도 300원, 300 캐시 주고 사면은 이런 윷놀이 같은 거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막 도입을 해요. 그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나무만 던지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저 저번에 사촌들이랑 이거 했는데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저 이거 이겼었어요. 이겨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아이스크림 다 줬어요. 이런 행복감, 이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행복감이요.
오늘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거보다 100배 높은 효과를 가져와요. 다 sound like, sound like는요. 자, 너네들 어땠어? 어떤 소리를 들렸어? 선생님, 얘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선생님, 재밌어서 제가 막 웃는 게 전 기억에 남아요. 이 아이의 오른쪽 뇌, 왼쪽 뇌, 지금 이 뭐 looks like, feels like, sounds like 굉장히 심플한 그 도형 하나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게요? 하버드 교육과 팀이 만든 거예요. 저도 그 멤버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이 있어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그 교육대학원 안에는 프로젝트 제로라는 팀이 있어요. 프로젝트 제로라는 팀은요. 3세부터 16세까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도형화해가지고 자신만의 생각을 오른쪽 뇌, 왼쪽 뇌, 뒤쪽 뇌, 앞쪽 뇌를 다 사용해서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자, 공부 잘하셨던 원장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369. 자, 3일을 복습하고 6일을 복습하고 9일을 복습해야만 이 인간의 두뇌는 기억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다이어그램, 시각화를 이용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억력과 조금 더 개념화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다양한 증거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장선생님들 제일 좋아하는 그 프로필 사진 있으시죠? 아마 프로필 뭐 페이스북에도 쓰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쓰실 수도 있고 만약 우리 원장 선생님들 머리에다가 원장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쓰라 그러면은 어떤 것을 쓰실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게임, 어떤 선생님들은 운전, 어떤 선생님들은 뭐 돈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가족의 건강,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근거냐? 바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나는 어떠한 사람과 가까울까?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국제교육은요, 굉장히 보기에 멋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왜 큰 매력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피카소처럼. 어떻게 피카소가 되는데? 그림 열심히 그려야죠. 어떻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학원 가면 되죠. 이러한 정말 보루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틀에 박힌 사고방식은 그냥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한 거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present, 현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선생님들하고도 아이들하고도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해서 나중에 학부모에게도 보여줄 겁니다. 그럼 학부모들은 놀래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했어요? 난 몰랐는데 우리 애가 맨날 레고만 해가지고 레고만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이렇게 초콜릿도 좋아하고 뭐 유치원에서 배워 모두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프로필에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매 시간에 쓰게 됩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좋아했던 거, 제일 맛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쓰면서 나만의 머리카락, 나만의 옷을 만들 거예요. 이것이 한 달 지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기입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러한 하나의 사소한 습관이 국제교육에서 그렇게 뭐 몇백만 원 주고 교육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과정이 되는 교육 과정을 학부모들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모든 국제교육과들은 훈련을 받아요. 우리 원장님들처럼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이 1시간 정도의 이 수업이 보통 저는 3일 동안 가르치는데요. 그 3일 동안 우리는 이 국제교육에 대한 뚜렷한 관점, 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랑을 확실히 알고 어떤 것을 학부모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처음에 긴가민가 해요. 아무리 정말 유명한 저기 뭐 제주도에 정말 유명한 어떤 학교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힘이 센지 아세요? 처음에 한 30분은 듣지도 않아요. 핸드폰 하시고 제가 떠들어 봤자지. 하지만 정말 3일 끝나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내가 진짜 잊고 있었던 교육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런 교육의 열정이 바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게 국제교육이구나.
국제교육이 말로만 멋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1, 2, 3, 1, 2, 3이라는 여러 가지 정말 시각적인 국제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로 멋있던 어떤 하나의 요소를 이룰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이걸 배웠다라면 교장이 안 됐을 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내가 이것을 배웠더라면은 정말 일론 머스크 같은 자동차를 만들었을 텐데 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제가 듣습니다. 자, 우리는 리더로서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모범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 애들한테 잘해, 애들한테 잘해.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막 악덕 원장이에요. 막 교사들 막 엄청나게 괴롭히고 막말하고. 그럼 그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잘할까요? 아니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자신의 그런 행동, 모든 언변, 그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배우는 가장 큰 모델이죠. 우리 교사 사실 어리잖아요. 유치원 교사들 뭐 20대, 30대, 뭐 40대, 50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네들이 얼마나 이 교육관에 대한 것이 투철할까요?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그 사람도 배우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고등학교 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임용고시 끝나고 배정돼서 온 사람들. 솔직히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통찰력, 어떻게 국제교육 과정의 그 멋있는 말이 지금 너가 가르칠 수 있는 수업에서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당신이 가르치는 그 수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 국제교육의 멋있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어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저를 만난 거죠. 자, 우리 유치원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유치원 배움은 확실하게 뭔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든 교육과정 리플렛이 있든 뭐 누리과 교육과정 1, 2, 3, 4, 5 뭐 좋은 책들 아마 책꽂이에 빡빡하게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목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화적인 태도,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셨나요? 그리고 환경. 우리 유치원은 과연 정말 뭐 철수부터 영희까지 다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환경을 고른 사람은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고른 그 환경에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정말 쉽게 얘기해서 색닥을 공부하자면은 이러한 흙밭이 좀 있는지 뭐 화분이 있어도 되겠죠. 이러한 소소한 환경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볼 기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유치원은 국제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나의 마음가짐은 오픈이 되어 있는지 나는 리더로서 모범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 유치원은 정말 30명, 60명, 100명 아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환경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교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우리 아이들이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 교육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은 이거예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새싹이 나면은 대학교 갔다? 아, 오케이. 하지만 지금 우리 학부모로서 제가 뭐 현대 다니고 삼성 다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에 대기업 돼가지고 이제 임원이 돼요. 내일 내 책상 채워주면 어떡하지? 내가 다음에 대리 진급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풀기 위해서 애들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자기 비즈니스 할 수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안 시달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물가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물론 뭐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왜 유치원,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질까요? 바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죠. 저도 그래요. 학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됐을 때 우리는 아이비 교육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가장 고민하게 됩니다. 자, 교사들은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자, copy this. 얘들아, 이거 그릴 거예요. 오늘 이거 그릴 거니까, 자, 붓 꺼내고, 그리고선 연필로 우리 스케치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책을 하나 주고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우리는 제공을 합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요. 이 옆에 보시면 연필도 있고 붓도 있죠. 이러한 재료들도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선생님들 다 있으세요. 크레파스, 연필, 붓, 뭐 새 거 사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쓰지 않는 뭐 지우개, 쓰지 않는 칫솔, 모든 것이 다 우리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이 이랬다면 우리는 교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러한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잠깐 이 다음 달에 8월이든 9월이든 어쨌든 뭐 우리 교사들과 하는 것을 잠깐 보면은 아까 얘기한 탐구성찰 행동 우리 그걸 통해서 누리 교육 과정을 대입을 할 텐데 누리 과정을 대입할 때 우리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원장님. 자, 예전에 누리 교육 과정은요, 학생들은 1, 2, 3, 4, 5를 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학생들은 가나다에 대한 글을 쓰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런 누리 가역 과정에 하나하나의 틀이 있어요. 우리가 9월달, 10월달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민속놀이거든요. 민속놀이에 대해서 누리 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 한글, 영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겠죠. 그 과목들에 대한 목적, 그런 것을 다 놓고선 빅 아이디어를 만들 거예요. 빅 아이디어 형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실이에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그대로 다 써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왔을 때도 이 교사가 어떻게 이 배움을 이끌어 나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들 작품만 쭉 있었죠. 이제는 교실 한켠에요. 이 교사가 자신의 교육 과정을 디벨롭하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할 겁니다. 그러므로서 학생들도 이게 반복이 되면 다음 달에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지, 다다음 달에 무엇을 하게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왔을 때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 것만 쭉 볼 수 있었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한편에 우리 교사가 디자인해 나가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같이 사명으로 정했고 같이 국제교육을 하는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과정을 우리는 함께 배워나갈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교실 한켠에 교사의 교육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아간다는 것. 거기에 저는 교육하면서 우리 글로벌 마인드에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가볼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선생님들께 이 음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케이크처럼 배울 거예요. 중학교 때는요, 스튜예요. 고등학교는 샐러드예요. 자, 캐럿 케이크, 당근 케이크를 제가 원장님께 드렸어요. 딱 드시겠죠? 맛있다. 근데 정확히 뭐 어떤 그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당근 30g, 베이킹 파우더 20g, 밀가루 500g. 정확히 모르겠지만 맛있으면 맛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 맛이야?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부풀지도 않고 막 어떤 색깔도 안 나오고 당근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어떤 국제교육의 이미지예요.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융합해서 하나의 맛있는 자신만의 케이크를 만드는 것. 그 레시피가 조금 잘못됐더라도 A 학생의 레시피, B 학생의 당근 케이크, C 학생의 당근 케이크 다 다르겠죠. 하지만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갈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될 때까지 이 케이크 만드는 법만 가르쳐요. 이러기 위해서 유치원 때는 뭘 해요? 이 케이크에 들어가는 인그리디언트, 당근, 야채,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 바로 유치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애들이 재료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중학교 가서는 스튜를 만듭니다. 스튜는 조금 전문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음식이 딱 보여요. 고기, 소고기가 있는지, 돼지고기가 있는지, 당근이 있는지, 양파가 있는지. 근데 그 맛은 조화가 잘 돼야지 맛있지. 이게 따로 놀면은 이게 뭔 맛이야? 뭐 이게 무슨 육개장이야? 아니면 스튜야? 잘 알지 못하죠.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샐러드예요.
자신만의 색깔을 줄 수 있어요. 이 색깔은요, 솔직히 대학이에요. 내가 선택한 전공, 내가 선택한 대학에 따라서 샐러드 재료가 틀려지고 소스도 달라지죠. 하지만 명확히 재료도 보이고 명확히 소스도 보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까지 이 샐러드로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구장창 공부를 해온 거예요. 명확히 수학, 영어, 국어, 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했는데 이것이 또 아주 예쁘게 쓸려 있어야 되고 이 그람도 정확해야 하며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막 비타민 A, B, C, D, D, G, 무기질, 탄수화물 막 다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부터 이걸 해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이 하나만 쭉 떨어져도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공식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케이크의 인그리디언트를 배우는 교육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한테 교육을 할 때 학습 교육 강화, 의사소통, 어떤 문화 간 이해 존중, 다양한 관점 이런 핵심 요소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자, 여러 가지 요소, 누리 교육 과정에 우리는 처음에 교사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것도 다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하나의 툴이에요. 교사들한테 저는 질문할 겁니다. 선생님, 우리는 민속놀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까지 선생님이 알고 있는 민속놀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교사들이 적어요.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요. 저는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민속놀이를 실제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 민속놀이 제기차기를 좀 주제로 해가지고 제기를 만들어 볼까요? 이것을 교사들은 쓰게 되죠. 그럼으로써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고민해요, 여기서. 어, 창의성이요? 또는 뭐 종이를 잘 자르는 거요? 거기에 교사들은 쭉 적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 민속놀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 교사의 생각을 적게 되죠. 이제까지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 배운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뭐 첫 번째 지금 교사 생활일 수도 있고 3년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 누리교육 과정을 읽었을 때 이것을 배웠다면은 뭘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 교사들은 적어요. 민속놀이 종류, 민속놀이를 하는 방법, 민속놀이 하는 규칙, 즐겁게 식구들과 즐기기 이런 것들을 쭉 적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 교육을 통해서요,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국제교육에서 가지고 있던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모델을 생각하게 돼요. 좀 우리 아이들이 양보를 안 하거든요, 요즘. 양보심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 양보심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 어떤 인물이 중요할까요? 그럼 교사 나름대로 교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전문가예요. 지금 뭐 제가 3살, 4살 그 사람들의 교사로서의 철학과 사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배려하는 사람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뭐 탤런트 누구일 수도 있고요. 영화배우 누구일 수도 있고요. 가수 누구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신만의 모델을 적습니다. 선생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이 궁금증을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KWHLAQ 차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완성해서 교사는 학교 가서 뭐 할까요? 나는 그렇게 궁금증이 없는데 얘네는 뭘 궁금해하지?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라도 하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내가 성찰한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이 자신의 사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성사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질문거리가 생기게 돼요. 왜냐? 내가 궁금하거든요. 이제까지는 누리교육 과정에 제기차기 가르치고 윷놀이를 알며 그 규칙을 알며 이런 게 쭉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나다 가르치고 윷놀이 할 때 어려운 치읓이 있네. 그 치읓은 어디다 갖다 받치지? 이런 거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 아이비 국제 교육했던 코치가 나한테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이거 가르치면서 애들은 뭘 궁금할 것 같아요? 뭘 궁금하지, 얘네들이? 그런 거에서 시작돼서 지문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하기 중요하다고 맨날 요즘 유행이에요. 질문하기. 그 책 읽으면은 그게 수업 시간에 적용이 되나요? 내가 뭔 질문을 하는 거야? 뭐, 윷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탐구 질문은 아니잖아요. 질문은요, 내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내가 궁금증을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아이들한테 내가 입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코치와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없었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겠죠. 야, 이거 윷놀이 했는데 너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 이거 하면서 궁금했던 거 있어? 여러분 질문 있어요? 자꾸 물어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은 나중에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교실 한 켠에 남아있게 되겠죠. 교실 한 켠에 아이들이 가지는 새로운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거기에 저는 교사들에게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은 그냥 말로만 교술이 아니라 국제 커리큘럼에는 21세기에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기술, 소통하는 기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 그 기술이 단순하게 말이 멋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오른쪽에 조그마하지만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한 기술들을 바로 누리교육과정과 제가 연결을 시킵니다. 누리교육과정의 하나의 어떤 목적들을 이 교수들의 교수 전략에 의해서 이 21세기에 필요한 이 기술들을 두 개, 세 개씩 매핑을 시켜요. 그 매핑을 시켜서 국제 커리큘럼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국제 칼럼에서는 아이비 사명문 아까 잠깐 읽으셨죠? 우리 학교의 사명문. 아이비 사명문 밑에는요. 우리 원의 사명문이 있어요. 그 사명문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웰빙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리교육 과정을 교사들이 가르치게 되는지 제가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교사들과 학습 목표를 정확히 세웁니다. 학습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누리교육 과정에서 그 학습 목표를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21세기 기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델 그것을 접목해서 말을 만들어요. 그게 학습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두 번째로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얘기해요. 저는 질문할 겁니다, 교사들에게. 선생님, 우리의 학습 목표가요, 민속놀이를 이해하고 그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로 민속놀이 만들기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얘기하시겠죠. 뭐 마인크래프트 주인공이요? 아니면 뭐 바비 인형이 윷놀이 하는 거요? 그러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메모를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 아이가 실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선생님은 어떠한 액티비티, 어떠한 학습 활동을 하는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코칭을 할 때 그것을 제가 처음에는 첫 달은 제가 웬만큼 설립을 해서 웬만큼 계획을 세워서 교사들과 공유를 할 거예요. 어떤 액티비티들이 예시로 있는지 누리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거기에 저는 교사들에게 한 가지씩만 창의적인 것을 도입하게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큰 틀을 보면은요, 우리가 커넥트, 누리교육 과정하고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익스텐드,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요소들 기억하시나요? 모델화를 대입시키고 거기에 또 기술들을 대입시키고 그럼으로써 익스텐드, 국제교육으로 확장하고 거기에 아까 기억하세요?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그 아이의 다음 도전이 나오는 이 세 가지의 큰 루틴이 우리의 교수 전략이 되는 겁니다. 교수 전략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상세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교사들하고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교사들한테 이거를 다 공유하면 멘붕에 빠져요.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교사들에게 누리교육과정과 접목을 시켜서 쉽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 접목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스템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언어가 같이 포함된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매핑을 해서 우리 교사들과 같이 디자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보여주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시로 제가 들고 온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민속놀이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렇죠? 한국인이고 한국인이면서 그 안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되겠죠. 어떠한 하나의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어떤 중요성,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따단 이래서 이것만 배웠어요. 자, 경복궁으로 갑니다. 뭐 창녕궁으로 갑니다. 이것의 역사는 여기서 우리는 민속놀이를 해야 되겠죠. 또 민속촌 가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민속촌에는 어디서 유래된 것이며 누가 이것을 놀며 이것은 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제교육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나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아까 잠깐 봤던 선택하고 행동하고 맞추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큰 보드를 하나씩 가지게 돼요. 이것이 유치원에서는 하나의 연습장,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안 하면은 아니면은 상에 까는 전지 있죠. 그거 하나를 아예 사용하셔도 돼요. 그것은 유치원 원장님과 또 교실의 어떤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실제로 이러한 어떤 디테일한 어디다가 이거 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하실 거예요. 전지에다가 할까요? 물론 제가 예시는 보여드리죠. 이렇게 연습장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바인더에다가 하나하나 까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이번에는 전지 하나로 다 끝내보자고요. 전지가 한 명당 3개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원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국제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다양한 요소는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금 원장님들께 교육할 때도 이 하나하나 요소의 패턴대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 하지만 단어는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패턴이 습관화되고 우리 학생들도 패턴이 습관화되면서 바로 그것이 평생 학습자가 되는 그런 아주 큰 루틴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과 함께 나머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물론 유치원 나름대로 이건 짜시면 돼요. 선생님, 저희는 영어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은 몇 개 피드백은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별 보면은 뭐 할지 알아요, 내가. 애들한테 그냥 던져보세요. 여러분, 별 3개가 잘한 것 같아요. 별 하나가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은 영어더라도 이렇게 이런 피드백 영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캐나다 가면은요, 잼 하나 사도 영어도 있고, 그리고 또, 불어도 쓰여 있거든요. 그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스며든다는 거죠. 우리 유치원은 어때요? 국제교육에 이제 발돋움하는 유치원이에요. 이제 국어든, 영어든, 불어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언어로 만약에 유치원에서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영어를 평가에 지금 이게 평가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이 평가 가지고 연습을 할 텐데 이런 평가 도구에 영어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 원은 한 30% 영어 써볼까? 20% 영어 써볼까? 평가에? 한 80%는 한글로 쓰고 20% 영어 써볼까? 이런 자율적인 조절. 아니면 50, 50 해볼까? 학부모한테 설문을 돌려보자. 여러분들, 선생님들, 어머님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한국어와 어떤 영어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우리 유치원을 소문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발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마크도 디자인하게 되고, 우리 교사들은 여러 가지 저와 이러한 생각 툴로 교육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장점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쉽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제 장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적인 책도 저는 우리 교사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처음에는 제가 딱 던져주고 좀 예시를 많이 주지만 한 2번째 수업부터는 제가 조금 숙제를 하나씩 낼 거예요. 계획안을 좀 짜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해서 제가 체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쭉쭉 얘기하고 딱 나가서 모든 게 끝나버리면은 스스로 못하세요. 근데 교사들이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솔직히 교보문고 딱 가가지고 교육 커리큘럼 딱 보세요.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왜 못 써요?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9월 달, 뭐 8월 달에 교육을 하고 나서 한 첫 달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사들은 분명히 갈증을 느낄 겁니다. 여기서 맥히던데요. 이거에서 잘 내가 앞으로 못 나가겠는데 선생님. 이게 바로 코칭의 역할이에요. 이 교사가 행복하게 정말 탐구, 국제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교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고, 그럼으로써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없으세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꼭 끝나면 개인적으로 질문들을 막 던지시거든요. 네, 어쨌든 자, 질문 그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갈 길은 멀어요. 갈 길은 멀지만 이 국제교육은 굉장히 뚜렷한 답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큰애가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3세부터 이 국제교육을 받아왔어요. 절대 부자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은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컸고 선교사 아이들하고 같이 컸기 때문에 정말 김밥 한 줄도 못 먹는 아이들하고 같이 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앞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이 굉장히 험악해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제가 감정적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울게 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예쁜데 자기의 미래를 설계를 못하는 걸 보면 얘네들이 대학 보내도 걱정이에요.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할 것 같고. 딱 그거예요. 얘네들 유학 못 보내는 이유? 뭐, 이렇게, 솔직히, 딱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정말 나쁜 친구 사귈 것 같고, 마약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못 보낼 것 같고. 하지만, 이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자기 자신의 이념과 철학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믿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는 리더로서요. 지금 이 슬라이드 보이시겠지만 이제는 리더십에서 등대예요, 등대. 여러분 저를 따르세요. 이 매니징이 아니라 등대의 역할로서 불을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 교육가들이, 교사들이 자신의 계획을 잘 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로서 이끌어주는 거죠. 야, 올라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올라갈게. 따라와. 정말 튼튼한 로프를 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쪽에 있는 자 국제교육 가자. 정말 머뭇머뭇하겠죠. 그때 이런 철저한 교육과정과 우리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 마인드를 통해서 계단을 하나하나 놓아주시는 그런 원장님들, 교육과 리더가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네.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파랑새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강의 중간에 들어오셔서 앞부분을 잘 못 들으셨다고, IB 유아 교육과정. 저희가 사실 IB란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로열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국제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가장 큰 교육과정의 특징은 1번, 우리 유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제일 쉬운 예로 쇼앤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쇼앤텔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걔네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형태예요. 내가 원하는 공부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동물과 시작함으로써 아이들이 흥분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비 유학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준다는 것, 공부할 때 포기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루틴을
지속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유치원 버릇이 평생 가는 거죠. 유치원 때 이빨 닦던 게 평생 가는 것처럼 세 번 이빨 닦던 게 그것이 교육에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교육이다. 그게 그냥 살아있는 교육이 말로만 되지 않아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가능이 한 겁니다. 자, 네, 교사들이 몇 번 정도, 네네. 교사분들이 이제 저희 홍 선생님 몇 번 만나게 되냐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이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고, 어떤 현장의 결과가 올지 모르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이 3분기라는 그 시기에 되게 저희 원에서도 중요한 시기시잖아요. 그때 어찌됐든 원화 모집과 앞으로의 원화 상담 등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기본 2회 잡았고요. 뭐 말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더 길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또 봤을 땐 이미 오래 갖고 가시는 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이걸 뭐 메인화 시켜서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의 놀이교육과정, 저희가 놀이중심 교육에 많은 부분이 상당히 이미 닿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국제교육의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교사들이 주제를 정해서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좀 저희가 봤을 땐 관건이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고 발표하고 평가하는 거. 예, 그게 어떻게 부모님들한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가 사실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느끼면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더 넣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건 선생님과 저희 계획은 두 번의 교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편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소양과 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소양은 리스너, 듣는 기술을 갖춰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의 어떤 바라는 것을 잘 느끼고 그것을 소화하려면은 교사는 굉장히 좋은 리스너로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교사들이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너무 많은 일이 있거나 너무 막 이렇게 번아웃이라 그러죠. 교사들이 너무 큰 어떤 책임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할 때 잠깐 했던 환경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어떤 할애. 자, 선생님, 우리 국제교육을 위해서 30분 자유시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만나면서 계속 다른 뭐 유치원과의 교류 이런 것도 좋고요. 또는 우리 교사들이 원하는 거 하나, 소원 하나 들어주기, 한 달에 한 번씩 한 선생님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이 교사들 자체도 러너예요. 저도 러너예요. 배우는 사람. 우리도 다 러너거든요. 평생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이 교사가 그 교실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 교사는 그 행복한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야지 딴 사람 말이 들리지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 애들 말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갖춰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흑석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유아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뭐 탐구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네, 이제 교육계에서도 이제 교육과정으로 지금 현재 다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경우 이 포키즈 교구와 교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이 전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우선 요 연구 모임은 사실 포키즈 에듀 서울 담당 저와 또 저희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계신 저희 부산의 이제 이 스쿨하우스 그리고 대구의 킨더아리 함께 저희가 진행하는데 아이비라는 교육 자체가 국제 교육 자체가 사실 교구화 시킬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했을 때 원장님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 이건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의 트렌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안 얘기는 했는데 많이들 요청하셨어요. 만들어 보셔라.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네. 아이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키워주면 좋다는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누리교육 과정을 우선 9월, 10월, 11월이라 하면 그 누리교육 과정을 진행하실 텐데
그거를 그러면 관점을 달리해서 이 국제교육 프레임워크를 씌웠을 때 어떻게 교육안을 만들고 그걸 아이들이랑 같이 실행해보고 성찰해보고 발표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원해서 만들어 놓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전시회해서. 그래서 그거를 요 네네. 3분기에 아주 간략하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8월 음, 달에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는 9월 누리 교육 과정을 주제를 가져오셔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교사들이 회의를 해보시고 적용하실 네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전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월 달에 저희가 교사 교육에, 8월 달에 교사 교육이 있고, 9월 달에 네. 교사 교육이 있고, 네, 10월 달에 부모 교육이 있는데, 네, 교사들한테 교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설팅이겠네요. 그쵸? 교사 그렇죠. 교육이. 컨설팅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네.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계획하시는 건 그래도 교사 배부 내용이 좀 필요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주차별 계획안, 그리고 누리과정 교육 매핑 자료, 포트폴리오 구성 및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시간이 저희도 되게 촉박하고 또 이제 네. 선생님이 지금 강의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국제교육에 굉장히 깊이 계시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사들, 초중고 교사들을 교육을 해오셨기 때문에 PYP라는 얼리 PYP의 전문 과정, 그 초등 과정, 유아 과정의 전문가이긴 하시나 누리 과정을 또 한 번 보시면서 같이 자꾸 지금 이제 연구를 맞춰가시는 과정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교육 과정과 컨설팅 위주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조금 원장으로서 이제 걱정은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영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 네, 교사들 교사 교육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그러니까 원장의 자신감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이제 맞습니다. 처음 요 설명회를 듣게 되고 이걸 가져갔을 때 과연 우리 교사들이 또 해낼 수 네, 네,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거기까지를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걸 저희 지역에서 다 진행을 하시고 각 지역별로 아, 우리 이거 도입 바로 해야겠다 하고 하셨던 원장님들이 다 계세요. 저희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원에 갔더니 제가 이거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이게 사진 안 보이나요? 네, 이 주간계획안을 이렇게 교실 앞에 붙여놨는데 주제 세 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게 아이비 주제긴 해요. 이 안에서 소주제를 시원한 여름 날씨 느끼기. 이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들을 대집단 활동, 저희 그렇게 잡아놓으신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이 원장님은 작년에 겨울에 온갖 아이비 책, 한국에 나온 한국말로 번역된 모든 자료를 사실 다 읽어보시고, 그거를 OT 자료 만드실 때 사실은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넣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원장님들이 각 원의 코디네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각 뭐 선생님 한 명 뽑아서 대표자를 뽑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안 되고 원장님이 사실은 국제교육에 대해서 깊이 들어와서 아, 이게 이 교육이구나 아셔야 원장님의 교육 철학과 섞여서 저희가 프레임워크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도 교사들한테만 맡기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이 한 명의 교사가 되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셔야 짧은 시간 내에 뭐라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크게 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방법론적인 것을 교육한다. 맞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교육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원장님들이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하셔서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예, 초등의 사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제교육 실행된 사례는 유치원들, 국제학교 유치원들, 예, 들어가 보시면 꽤 유명한 학교의 유치원들 가면 OT 자료들이 다 PDF로 올라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나오지만 세부 사항을 진짜 들으려면 학교가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서 이제 물론 그들이 영어로 설명합니다. 근데 각 학교마다 오픈하우스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가서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지 하고 들어보면 대부분 아이비 교육을 한다라고 하고 가서 보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배움을 주도적으로 갖는지에 대한 그런 전시도 하고 다 알려주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첫 번째 1호 아이비 유치원은 대구에 있는 테크노 병설 유치원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올해 실행이 됐고요. 이제 그게 확산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진짜 이제 한번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보자.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이비란 이름, 타이틀은 쓰지 못하지만 국제교육과정이란 틀로 한번 해보자라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기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사실 마음은 원장님들 중에서 분명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사례를 모으는 게 저희들의 사실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이걸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가 홍 선생님과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교육적 뭐 프로젝트적 뭐 레지오 에밀리아 뭐 발도르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교육법이 생겨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교육청이 앞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교육청이 이걸 실행할 거라서가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누리교육과정 중에 누리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로 봤을 때 놀이 중심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못하는 원들이 되게 많아요. 주제를 놀이를 중심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거나 놀이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지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걸 들어봤을 때 뭐 다르지 않은 놀이 중심을 잘 할 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사고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방식들이 주는 지식 전달책이었다면 요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것들을 발현해내고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주적 인간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교육적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트렌드라고 하면 잘 접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흑석 원장님께서 그러면 뭐 이런 다양한 질문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포키드 에듀랑 이걸 선두적으로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프로그램 개발도 안 할 거고 이거 뭐 먹북도 안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걸 하는 저는 비사장님들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이 살아나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긴 알겠지만 정말 이 가맹점 뭐 이런 부분에서 풀이하고 정말 지원하고 교육 현장이 올바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뭐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어떤 뭐 지점처럼 어떤 계약이나 이런 관계들이 추후에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사실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못 들으셨는데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돈 되는 일이 아닌데 왜 이걸 하고 있나? 우선 첫 번째 시작은 작년에 저희가 이 IB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원장님들한테 전문가를 모실 거고요. 저희가 요거 관련된 교사교육, 부모교육 안내해드릴 거라고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하늘의 도움으로 저희 홍지윤 선생님을 연락을 했고,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지금 이 교육들을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 사실은 하다 보니 저희 홍 선생님께서 이거 사장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이 자료 연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한 번 하고 버리기엔 정말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미래에 더 우리가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 분기, 이 3분기란 저희도 지금 건너가 보지 않은 강을 한번 건너가면서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냥 단순히 세 달의 분기, 요 한 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쌓여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땐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고 지금 이번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행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저희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원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해결을 좀 하고 싶다. 우리랑 너무 맞는 지점이 비슷하다 이미. 그러면 조금 더 교육적인 국제교육 트렌드에 맞는 그 프레임워크라는 걸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하는 곳들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한 건데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네. 답변이 시원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아직 회의 중입니다. 네.
저희 지금 홍지윤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이 교육자료 만드시면서 실질적으로 누리과정 연구하시면서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예, 저희가 항상 알고 있어서 원장님들이 같이 많이 참여하신다면 좀 많은 사례가 나오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빅 아이디어별로 반별 교육 과정이 재구성되는 걸까요? 요거 우리 홍 선생님이 혹시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개별성과 다양성 존중, 빅 아이디어별로 반별 교육 과정이 재구성되는가. 처음에는 반별 교육 과정이 재구성되시기 힘드실 거예요. 빅 아이디어는 하나로 시작할 거고요. 처음에 첫 달은. 그리고 교육 과정도 제가 처음에 1번, 그러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교육 과정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 교사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 아까 얘기한 그 사이클 있죠. 성찰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액티비티를 선택한다. 그 사이클로 제일 처음에 해갈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좀 적응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교사가 자신의 디자인을 스스로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정말 빅 아이디어 짜오기,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액티비티는 우리 선생님이 가장 쓰고 싶은 어떤 리소스,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말 쉬운 질문들로 하지만 그 쉬운 질문들 안에 교육 과정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한 6개월, 1년 이상 익숙해지시면은 각 반별로 교육 과정이 재구성되지만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게 나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엔 쉬운 방법으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해서 교사들이 한번 돌려보고 거기에 아이들이 다른 점, 흥미가 예전보다 저번 달보다 정말 저번 연도보다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한다. 그럼 교사가 느끼면서 그 재밌어하는 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교육과정은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들. 아이비도 좋아요. 근데 아이비가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비를 반대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한 60% 아이비 싫다고 그래요. 왜냐면 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도 뭐 네다섯 개 대학교에서만 아이비를 받지. 근데 3년 내에는 제가 총장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적어도 26개 대학에서는 받을 거예요. 좋은 대학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도태감에 느끼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교육의 가장 큰 정말 장점, 저도 이 사장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비 교육보다 조금 더 전문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아이비 교육자들을 트레이닝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교육 과정을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정말 국제교육 과정 커리큘럼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고요. 거기에 우리 정말 좋은 파트너들이 다 되고 원장님께서 협업을 해주신다면은 정말 누구든지 따라오지 못할 그런 교육과정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계속 가장 좋은 교육과정은요 비어있는 액자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겠지만 가장 전문가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만약 요리를 진짜 잘해요. 그러면은 막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소금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교육과정 트레이너예요. 어떤 교육과정,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교육과정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사 교육 관련돼서 다시 한번 각 지역별 대표님들께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한번 이제 인사하고 제가 계속 요 서울 대표로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사회를 봤거든요. 저희 대구 대표님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오늘 참석해 주신 원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원장님들 말씀을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은 참 실질적인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가까이 원장님을 만나 배우면서 항상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매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것이 경쟁력이 되어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과 함께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자라게 하고 보살피는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했고요.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장님께서는 뭐 국제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훌륭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항상 포장하느냐, 포장하면 참 어머님께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미 어머님들도 바라본 것이 이미 우리나라 안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고 우리 국가 정책도 이미 우리 아이가 우리 국내의 어린이가 아니라 세계적인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방향성은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지훈 선생님께서 지금 거기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미 방향은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IB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언젠가는 원장님의 교육기관에도 정부 정책으로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일찍 먼저 원장님이 경험하고 선생님이 경험해서 어머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참 좋은 선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담임선생님이 가장 필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필요한 게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게 이것이다라는 또 확신이 있었고요.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다들 대화를 나눠보게 된다면 자기 아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아이 생각이 얼마만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대표님들과 함께 또 홍 선생님과 함께 원장님의 힘과 함께 어머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원장님들 되게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9월 달에 교육하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육하는 아이들의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8월 달에 교육할 거고요.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커리큘럼을 10월 달에, 9월 달에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범 운영을 9월, 10월, 11월 달 3개월을 이 가을 학기에 원나머지 기간에 꾸준히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OT 자료도 만들어내고 수업도 변화를 시키고 어머님과 소통하면서 그런 기간을 보낸다면 충분히 2025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김현배 대표님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길게는 그렇고요. 어쨌든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아마 각자 원에서 원장님들 중심으로 아마 이미 국제교육 IB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연구를 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홍지원 선생님이 큰 도움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조금 앞서가는 국제교육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원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길게 또 너무 재밌게 잘해주신 저희 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집중해주신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음. 부산 사장님 나가셨나요? 나가셨나 본데. 우리 홍지훈 선생님 네. 오늘 덕분에 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네. 제가 이 카톡 보내드린 거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스케치북 만듭시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만이
아마 그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뭐 네. 지나치게 또 이해도가 높아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유, 제가 오늘 급여 날이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급여 보내야 돼. 김 사장님 왜 나갔어요? 지금 들어와야지 우리 마지막 멘트 해야죠. 예? 김 사장님 다시 들어온대요. 네. 지금 일단은 원장 선생들이 자신감을 가져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니까 네. 상체 일정표를 먼저 주고 네. 그게 제일 원장님들이 스스로 계획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